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으면서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하다고 하니까요.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지난주까지 코끝이 매섭던 냉장고 한파의 기세가 약해졌습니다. 한파특보도 기온이 낮은 경북 북동 산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한파가 물러나니 건조함이 문제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북동 산지 그리고 경북 동해안 지역,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우리 지역 바람도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해 더욱더 대기가 바짝 마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월요일 아침 기온은 대구와 포항 영하 1도, 안동 영하 3도, 구미 영하 2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와 구미 5도, 안동 4도, 포항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고요.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 일부 경북 남부와 울릉도 독도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만들어져 매우 미끄러우니까요.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 수준의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크게 눈비 소식이 따로 없어 대기가 더 바짝 마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016년의 경주 지진 기억하시죠? 최근에도 충북과 인천 등에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주와 포항, 울산 등 동남권에만 최소 14개의 활성단층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부서지고, 갈라지고, 무너지고. 지난 2016년 경주를 강타한 규모 5.8의 강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정부는 활성단층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5년 만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 동남권에서만 최소 14개의 활성단층이 발견됐습니다. 양산단층의 분절 4개와 울산단층의 분절 3개, 장대단층, 곡강단층, 읍천단층, 수렴단층의 일부 분절 등입니다. 이 단층들은 258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지진으로 지표 파열 등을 일으킨 적이 있는 단층으로 앞으로도 이 구간에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표까지 찢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단층을 따라서는 규모 6 이상 되는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연구진은 한반도 전체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전 건물 같은 것들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진 성능 평가를 해서 보강을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연구진은 오는 2026년까지 충청과 수도권, 2036년까지 강원과 호남 등 한반도의 단층 구조를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정부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주 월성 원전도 수명 연장이 추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제163차 회의에서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원전의 수명 연장을 위해 10년 전부터 5년 전 사이에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과 27년, 29년에 설계 수명 30년이 끝나는 월성 2, 3, 4호기의 경우 수명 연장을 한다면 올해 안으로 관련 서류가 제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데 정작 기업에서는 뽑을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서로 눈높이가 맞지 않거나 기업이 원하는 인재 찾기가 어려운 미스매치 현상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 대기업에서는 직접 필요한 교육을 한 뒤 채용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IT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20대 초중반 청년 10여 명이 발표와 토의를 이어갑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같은 디지털 분야 교육인데 지난 6개월 동안 하루 7시간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를 익히는 데 집중합니다. 학교에서는 주로 책과 강의 자료로 예제 코드로 주로 공부를 하는데 KT에서는 실제 KT에서
개발했던 솔루션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회사에서 진짜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KT는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 후원으로 청년 취업 프로그램 에이블스쿨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의 1기 수료생 12명 가운데 5명이 KT에 곧장 채용됐고 2기는 교육생이 3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년간 수료생은 1,500여 명, 관련 분야 취업률은 80%에 이릅니다. DX 컨설턴트 트랙에서 배웠던 고객의 입장에서 이런 일을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제안을 하고 실무적인 경험을 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구미에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개설해 5천여 명의 IT 실무 인력을 배출했습니다. IT 분야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기업에서 직접 교육하고 채용까지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기업에 채용이 되었을 때는 훨씬 더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구는 특히 반도체와 로봇, 헬스케어, 도심 항공교통, ABB 등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면서 더 많은 IT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대학을 넘어 민간 기업까지 첨단 분야 인재 육성에 뛰어들며 채용 시장에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경상북도는 올겨울 급등한 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145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노인과 장애인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10만 5천 가구, 한파 쉼터 5천 곳으로 가구당 10만 원, 한파 쉼터는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북도는 정부 차원의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과는 별개라면서 사회복지시설에도 규모별로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자기 중에서도 차를 담는 그릇, 다완으로 많이 알려진 문경. 다른 곳과 달리 망댕이 가마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좋은 도자기를 만드는 문경만의 비결이기도 한 전통 망댕이 가마가 국가 민속문화재로 승격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도자기를 굽는 날입니다. 도공은 정성스레 빚은 자기며 그릇, 찻사발을 가마 속에 채워넣습니다. 장작불을 떼고 1300도 가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억척스러운 정성 고집과 함께 문경을 도자기의 고향으로 만든 건 이곳만의 전통 가마인 망댕이 가마 때문입니다. 망댕이 가마는 사람 장단지 모양의 흙뭉치를 촘촘히 박아 12도 경사로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단단하고 견고해진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돔 형식이다 보니까 불이 원활하게 잘 돌아서 작품이 색깔이 잘 나온다는 점, 그런 장점이. 과거 영남에서 서울로 가는 길 하늘재를 끼고 있는 문경 관음리의 망댕이 가마는 1863년에 만들어져 김영식 사기장까지 8대가 이어가며 사용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가마입니다. 가마 곁에는 도자기를 만드는 흙의 앙금을 가라앉히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 땅두멍과 유약의 원료를 빻는 디딜방아, 도공이 생활했던 민가 등의 보석시설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경북 민속문화재인데 문화재청이 전통 망댕이 가마와 보석시설 모두를 국가 민속문화재로 승격 지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민속문화재를 잘 활용을 해서 또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생활사, 또 우리 선조들 유품, 또 문경 도자기의 유물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기념관을 건립하는 게 제 꿈이고, 국내 유일의 중요 무형문화재 사기장과 도예 명장들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찻사발 축제가 열리는 데 이어 전통 망댕이 가마가 국가문화재 목록에 오르면서 문경은 전통 도자기의 본향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구규림관리소는 산림 경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21억 원을 들여
286헥타를 매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매수 대상은 개발 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의 산림, 접근성이 좋은 사유림 등입니다. 올해 공유림과 사유림 매수 계획, 절차는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제한구역 해제 면적 권한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를 비롯한 전체 지자체들은 일단 반기면서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 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환경단체들은 규제 완화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개발 제한구역 규제를 풀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린벨트와 광역교통 등 지방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는 지방에 대한 우리 성장 거점의 공간 조성도 역대 정권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제한구역을 30만 제곱미터까지 해제할 수 있었지만 규제가 풀리면 해제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까지 커집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면 지자체에 허가된 개발 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빼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대구시는 추진하는 굵직한 사업들이 개발 제한구역과 연계돼 있어 해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 사업의 경우 현재 군부대들이 개발 제한구역에 있기 때문에 해제될 경우 이전터 개발계획 수립에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후적지 개발 지역인 K2 공항터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후보지 가운데 유력한 곳도 개발 제한 구역에 속해 모두 해제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정부가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논의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비수도권 위원으로 안치겠다고 발표해 대구시는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있는데 제외에 해당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해당되는지 구체적인 지자체하고 논의가 좀 있어야 되고요. 대구시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 제한 구역 총량은 33.4 제곱킬로미터. 이 중 절반 넘는 땅은 이미 해제돼 이제 남은 총량은 15.1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환경단체는 정부의 개발 제한 구역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대부분 중요한 생태 축들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건들게 되면 상당한 생태계 교란이 예상이 됩니다. 국토부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와 관련해 지자체 권한이 확대되더라도 국토부 등과 사전 협의 절차가 있어 해제권이 남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주요 현안 사업들이 대부분이 개발 제한 구역 해제와 맞물려 있어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돼 추진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지난해 국내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돼지에 밀려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추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 생산액은 전년도보다 12.2% 증가한 9조 5,128억 원으로 농업 생산액 1위 품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쌀 생산액은 9조 5,263억 원에서 8조 9,450억 원으로 6.1% 감소하면서 2위로 밀렸습니다. 쌀 생산액은 2015년까지 부동의 1위를 차지해오다 2016년과 17년 잠시 돼지의 1위 자리를 내줬지만 2018년부터는 다시 4년 연속 1위를 지켜왔습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3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역대 최소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양곡 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6.7kg으로 30년 전인 1992년에 112.9kg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고 196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식음료 제조업 부문 쌀 소비량은 69만 1,422톤으로 전년보다 1.7%, 냉동식품이나 즉석밥 등 기타 식사용 가공조리식품 제조업에서는 27% 증가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해 3월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 중인 조립주택에 대해서
겨울철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 안전 점검과 상수도 동파 방지를 위한 보강 조치와 함께 난방용품도 지원했습니다. 또 임시조립주택단지에 대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보건소와 연계한 방문 의료와 보건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코끝이 매섭던 냉동고 한파의 기세가 약해졌습니다. 한파특보도 기온이 낮은 경북 북동 산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인데요. 한파가 물러가니 건조함이 문제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동해안, 경북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우리 지역 바람도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대기가 더욱 바짝 마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월요일 아침 기온은 대구와 포항 영하 1도, 안동 영하 3도, 구미 영하 2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구와 구미 5도, 안동 4도, 포항 6도 평년 수준을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 일부 경북 남부와 울릉도 독도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만들어져 매우 미끄러우니까요.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고령 영하 6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대구 5도, 고령 6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김천 영하 3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5도, 김천 4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3도, 봉화 영하 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낮 기온 5도 안팎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6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동해 남부 북쪽 해안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주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과 비슷한 기온 이어지겠고요. 크게 눈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계속해서 메마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